제가 유튜브를 보던 중에 보게 된 영상에서 뭐 로물루스 뭐 이런 신화 속의 인물들이나 로마? 네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요새 많이 동물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자란 아이들을 그 동물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데 정글북? 네네 그 사회화 시기라는 게 있어서 그때 동안 그 인간과 접촉을 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어떠한 그러한 본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습성이 나타나질 않는다. 그래서 동물과 자라면은 그 동물의 행동을 따라하고 또 동물의 울음소리를 낸다거나 이런 형식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러한 아이들을 인간 사회로 데려와서 적응시키는 일이 그들에게는 무척 힘든 일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그 아이들을 이렇게 인간 사회로 데려와서 이미 사회화 시기가 훨씬 지난 아이들을 인간의 그 예절과 법률 등을 교육해서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은 그 아이들을 그냥 그 원래대로 두는 그게 더 나을지 저는 그게 좀 윤리적인 문제 같은데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런 걸 다룬 작품이 있죠. 영화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철학적 명제로서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걸 다룬 것들은 학문은 있어요. 이를테면 동물의 본성에 관한 동물 행동학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발전하면서 유전공학이 발전하잖아요. 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인간이 아니죠. 생명체가 처음 출발해서 지구에 나는 40억 년이니까 출발해가지고 그다음에 언젠가부터 유인원이 생겼잖아요. 네. 약 600만 년 정도로 지금 올려봐요. 600만 년 전부터 유인원. 그리고 우리가 말한 우리 직계 조상이 호모 사피엔스고요. 네. 그 위가 호모 사피엔스인데 보통 네안데르탈인 20만 년, 25만 년 전 보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에 가까워졌는데 기본적으로 유전공학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결국 유인원 단계에 가더라도 동물과 퍼센트 이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그 자그마한 퍼센티지 하나가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오는 거죠. 그런데 동물행동학자들은 제가 언제 강의 시간에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유감스럽지만이라는 표현을 늘 쓰잖아요. 네. 이유는 뭐냐면 역사학자니까 당연히 인간의 역할을 강조해야 돼요. 역사는 인간이 주체가 되고 주인이 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유감스럽게도 인간이 행동이라든가 인간의 생각이라든가 또는 역사를 보면은 동물 행동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제 말씀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네. 거예요. 벗어나긴 벗어나지만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만큼 크게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혹성탈출이라는 영화를 어렸을 땐 재미있게 봤어요. 네. 그런데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는 혹성탈출은 안 봐요. 왜 안 볼 것 같아요? 왜 안 봐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옛날 느낌. 옛날 느낌 나고 좀 두렵지 않아요? 네.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진화론 창조라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거고요. 나도 불편함을 느끼니까 굳이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보는데 실질적으로 인간은 동물적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떨어져서 동물들과 같이 생활하다 보면 당연한 거지만 동물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 본성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동물이 그렇잖아요. 특히 인간 같은 경우는 사회성 때문에 더더욱 심해요. 네. 모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가 모방이에요. 심지어는 주술에도 모방 주술이라는 게 있어요. 주술을 통해 가지고 뭘 모방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방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학습 효과죠. 그러니까 그런 생물학적 이런 동물과 많이 유사한데다가 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모방 학습 능력을 겸비한 인간이라는 개체가 인간과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동물과 생활한다면은 당연히 동물적 행동을 하게 되고 동물적 사고를 하죠. 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은 그것을 인간 세상으로 데리고 와서 바꿀까? 장글북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기억한 모아인 같은데 그 아이가 결국 돌아가죠. 장글북에서는 결국은 걔가 안 돌아가요. 인간 세계로 안 돌아가는데 결국 개체적 존재로서는 그냥 그 상태로 사는 게 좋겠지만 네.
그런데 인간이 가지는 보편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 아이를 그대로 내버려뒀을 때 그거는 그 아이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에 관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라이언 일병 이야기 알아요? 네. 예. 한 명을 구하러 갔을 때 한 명 이상의 사람이 희생당하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아이를 내버려두게 되면 우린 인간에 대한 일종의 포기라는 거죠. 자살도 마찬가지예요. 자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서도 자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개체의 자살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에 대한 경시감, 가치전을 가져오니까. 네. 그래서 그 개체로 봐서는 그냥 평온하게 자기 식대로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데려오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의 종의 의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거부한다면 우리 문명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확실하고 또는 모르기도 해요. 네. 근데 영화 속에서는 특별한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굉장히 관념적이고 교조적이고 그다음에 고답적이고 흔히 말하는 젊은이적인 꼰대죠. 네. 그런 인물을 주인공을 등장시켜가지고 마치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옳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해결할 수는 없는데 질문 자체는 중요하고 이런 고민을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되고 젊은이들은 이런 고민을 해버릇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젊은인 것이고 그래야지 보다 더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죠. 답변에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개인적으로는 근데 네. 궁금하네. 전공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왜 그런 질문을 해요? 원래 그 역사라던가 인류학이나 이런 네. 거에 관심이 많아서 네. 그쪽으로 그 과를 정할까 그러니까. 했었는데 주위에서 아무래도 배고픈 과를 뭐하러 가냐 나 배고파요. 그래서 그래서 막 많이 말려가지고 그럼 알겠다 해서 네. 좀 외교 쪽으로 그러면은 나가서 네. 약간 제가 뭔가 동물권 이런 네. 거에 관심이 많아서 오 동물권 네 그런 용어가 있어요? 네네 아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래서 공장식 축산 이런 아 그렇죠. 거에 대해서 그 좀 동물권이라는 용어를 붙였구나. 네네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제가 그래서 약간 그 반쯤 채식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동물과 인간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 깊은 속뜻이 있었군요. 그렇구나. 그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동물권이라는 용어도 쓰고 있구나. 그만큼 많이 달라진 거겠지. 인간은 원래 그런 면이 강해요. 원래가 그 동물 행동학 보게 되면은 의외로 인간이 동물적 특성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동물권이라는 것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우리 그 철학적 문제로 네. 더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동물 자체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아무래도 인간이잖아요. 네. 그죠? 인간권인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권도 중요한데 앞으로 새로운 인간형이 도래한다고 얘기를 했죠. 네. 새로운 문명 속에서. 그냥 우리가 AI라는 말로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다양한 층위의 AI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인간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도 차등적으로 우리가 규정하고 정해야 돼요. 네. 정외과나 법학과 세계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자연과학자들과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니까 이제는 인문과학자들이랑 만나서 도대체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새로운 AI의 인간성은 무엇인가도 우리가 논해야 되고 당연히 재산권부터 시작해가지고 혈육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정치 권력에 관한 문제들이 대두되니까 그런 문제는 관심이 있어요. 근데 김혜라 학생은 동물권이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네. 사실은.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김예래 학생이랑 정외과 동국대학교 정외과 2학년 학생인데 2학년 학생답지 않게 굉장히 심도 깊은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인간의 권리 이런 것까지도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는 부족한 대로 답변을 했는데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주어진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은 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본질적으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네. 다음에 기회를 마련하고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좀 장기간 뭐 20분, 30분 이 정도라면은 한번 다시 초청을 해서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몽골의 대초원 늑대와 달려가자